캠즈 마을 기업을 실행하면 캠즈 마을 기업 원가관리 버전 1.1 화면이 나오며 하단에는 프로그레스 바로 진행 상태를 보여줍니다. 처음 설치 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며 한 번만 입력해주면 됩니다. 인증번호는 캠즈 20210631이며 인증번호 입력 후 하단에 있는 스타트 버튼 키를 누릅니다. 로그인 화면이 실행되면 사용자 선택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야 하며 아이디는 유저원이며 패스워드는 1234입니다. 회사 자동 선택에서 엔터를 누르면 회사 등록 검색창이 나오며 우측 상단에 있는 회사 추가 등록 버튼을 눌러 회사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 추가 등록 버튼을 누를 시 안내창이 나오게 되는데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마을 기업 등록 관리 화면이 나오면 마을 기업 번호, 마을 기업명,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구분,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사업장 소재지, 본점 소재지, 공장 소재지, 업태, 종목,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법인 구분, 법인 종류별 구분, 중소기업 여부, 설립연월일, 개업연월일, 폐업연월일, 메모 등을 각각 입력합니다. 마을 기업 등록 사항에서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들은 입력을 생략하여도 됩니다. 하단에 있는 컨설팅 수진기업 담당자 등록 사항은 마을 기업 원가 관리 관련 담당자가 있을 경우 성명, 직함,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부서명, 기타, 담당 직무 등을 입력합니다. 모든 입력이 끝나면 우측 상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어야 하며 저장 버튼을 누를 경우 마을 기업을 등록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 창이 나오면 예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이 되면 마을 기업 등록 사항에 입력된 내용은 사라지며 오른쪽 마을 기업 등록 현황 테이블에 입력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총 999개 마을 기업을 입력 및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을 기업 등록 사항에 입력된 내용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마을 기업 등록 현황 테이블 아래쪽을 마우스 클릭 후 다시 입력된 마을 기업 쪽으로 클릭하면 마을 기업 등록 사항에 입력된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화면이 나오며 다시 처음부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 후 회사 자동 선택에서 엔터를 누르면 회사 등록 검색창이 나오며 방금 전 입력한 마을 기업을 키보드에 있는 아래 방향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면 회사 자동 선택에 반영됩니다. 계속 엔터를 누르면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며 안녕하세요. 마을 기업 원가 관리 업무를 시작합니다. 라는 메시지 창이 나오게 됩니다. 메시지 창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메인 폼 화면이 나오면서 저작권 안내 메시지 창이 동시에 나오게 됩니다. 저작권 안내 메시지 창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업그레이드 버튼을 누르면 캠스 프로 업그레이드 내역창이 나오며 캠스 버전 1.1 버튼을 누르면 캠스 마을 기업 원가 관리 버전 1.1 업그레이드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는 정기적으로 해드릴 예정입니다. 로그인 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변경 또는 새로 등록을 원하실 경우 기초 등록 탭에서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선택합니다.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수정 또는 신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을 기업을 신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초 등록 탭에서 마을 기업 등록을 선택합니다. 신규 입력 버튼을 누른 후 마을 기업을 등록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마을 기업 내용이 저장됩니다. 마을 기업을 신규 등록 후 종료 버튼을 누르면 모든 창이 종료가 되므로 계속 입력하고자 할 경우 메뉴폼 버튼을 클릭합니다. 메뉴폼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대시보드 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원가를 계산 대상이 되는 품목을 입력하기 위하여 기초 등록 탭에 있는 품목 등록을 선택합니다. 품목 등록을 선택할 경우 업종별 품목 등록 창이 열리게 됩니다. 마을 기업 중 요식업을 운영하는 경우 판매되고 있는 메뉴들을 하나씩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업종별 품목명 추가 등록 버튼을 클릭한 후 김치찌개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품목 코드는 001 또는 101번으로 입력한 후 엔터를 누른 후 김치찌개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계속 엔터를 누릅니다. 업종별 품목 코드를 등록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 창이 나오면 예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계속 품목들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102번 제육볶음 등으로 요식업 품목들을 100번대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숙박업에 대한 원가 대상을 입력합니다. 숙박업은 200번대로 입력하겠습니다. 숙박업은 각각의 객실이 원가 대상이 되므로 호수별로 입력합니다. 201번 101호 객실, 202번 102호 객실 등으로 각각 입력합니다. 그리고 관광업에 해당하는 원가 대상으로 300번대로 입력합니다. 계정 과목들을 입력하기 위하여 기초 등록 탭에 있는 계정 등록을 선택합니다. 계정 등록을 선택하면 비용 및 수익 계정 과목 등록 폼이 열립니다. 계정 과목 입력에 대하여 도움을 얻고자 할 때 계정 과목 입력 도움 안내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여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 창이 나올 때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정 과목에 따른 추적 가능 여부 및 원가 행태별 분류 예시 표가 PDF 파일로 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출력도 가능합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계정 과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계정 과목을 입력하기 위하여 계정 입력 버튼을 누릅니다. 계정 코드는 101, 계정 과목명은 원재료비로, 항목 분류는 원재료비가 식자재에 해당할 경우 1번 조리원가로 선택합니다. 추적 분류는 메뉴별로 원재료비, 매칭이 가능할 경우 1번 직접원가로 선택합니다. 행태 분류는 조리시마다 원재료비가 발생하므로 1번 변동원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계정 과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 창이 나오며 예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한 원재료비 계정 과목이 비용 및 수익 계정 과목 등록의 등록 현황에 저장된 모습이 나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계속 입력합니다. 계정 코드 102번, 계정 과목명 급여, 항목 분류 1번 조리원가, 추적 분류 2번 직접 부문 간접원가, 행태 분류 2번 고정원가, 배부 기준 판가, 계정 코드 104번, 계정 과목명 퇴직급여, 항목 분류 1번 조리원가, 추적 분류 2번 직접 부문 간접원가, 행태 분류 2번 고정원가, 배부 기준 판가, 계정 코드 108번, 계정 과목명 통신비, 항목 분류 1번 조리원가, 추적 분류 2번 직접 부문 간접원가, 행태 분류 1번 변동원가, 배부 기준 판가, 계정 코드 109번, 계정 과목명 가스수도요, 항목 분류 1번 조리원가, 추적 분류 2번 직접 부문 간접원가, 행태 분류 1번 변동원가, 배부 기준 판가, 계정 코드 112번, 계정 과목명 감가 삼각비, 항목 분류 1번 조리원가, 추적 분류 2번 직접 부문 간접원가, 행태 분류 2번 고정원가, 배부 기준 판가, 계정 코드 201번, 계정 과목명 급여, 항목 분류 1번 일반 관리비, 추적 분류 1번 직접원가, 행태 분류 2번 고정원가, 계정 코드 203번, 계정 과목명 복리후생비, 항목 분류 2번 일반 관리비, 추적 분류 2번 직접 부문 간접원가, 행태 분류 2번 고정원가, 배부 기준 판가, 계정 코드 218번, 계정 과목명 소모품비, 항목 분류 2번 일반 관리비, 추적 분류 3번 보조 부문 간접원가, 행태 분류 2번 고정원가, 배부 기준 판가, 계정 코드 301번, 계정 과목명 이자 비용, 항목 분류 3번 영업의 비용, 추적 분류 3번 보조 부문 간접원가, 행태 분류 2번 고정원가, 배부 기준 판가. 보조 부문을 등록하기 위하여 기초 등록 탭에 보조 부문을 선택합니다. 코드에 101번을 입력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부문명의 사무국을 입력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보조 부문 등록 현황에 101번 사무국이 등록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원가 입력을 위하여 원가 입력 탭에 원가 입력을 선택합니다. 마을 기업 원가 자료 입력 및 기간 비용 입력 폼이 열리면 연도와 월을 입력합니다. 계정 코드에서 엔터를 누르면 원가 및 기간 비용 계정 과목 검색창이 나오게 됩니다. 키보드에 있는 아래 방향 화살표를 눌러 원재료비를 선택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계정 코드,
계정 과목, 항목 분류, 추적 분류, 행태 분류, 배부 기준 등이 한꺼번에 자동 입력됩니다. 금액의 80만원을 입력한 후 엔터를 누르면 품목 선택에서 품목 등록 검색창이 나오게 됩니다. 품목 등록 검색창에서 101번 김치찌개를 아래 방향 화살표를 클릭하여 선택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품목 선택에서 품목 코드와 품목 선택에 101번 김치찌개가 입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추적 분류가 1번 직접 원가이면 배부 기준을 건너뛰고 품목 코드와 품목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대화 상자창이 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추적 분류가 2번 직접 부문 간접원가이면 배부 기준의 배부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되며 품목 코드와 품목 선택 및 보조 부문 선택은 생략되도록 자동으로 건너뛰게 됩니다. 추적 분류가 3번 보조 부문 간접원가이면 배부 기준의 배부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되며 품목 코드와 품목 선택은 건너뛰며 보조 부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계속 입력합니다. 계정 과목 원재료비, 항목 분류 1번 조리원가, 추적 분류 1번 직접원가, 행태 분류 1번 변동원가, 금액 120만원, 품목 코드 102번, 품목 선택 제육볶음, 계정 과목 급여, 항목 분류 1번 조리원가, 추적 분류 2번 직접 부문 간접원가, 행태 분류 2번 고정원가, 배부 기준 판가, 금액 200만원, 계정 과목 퇴직급여, 항목 분류 1번 조리원가, 추적 분류 2번 직접 부문 간접원가, 행태 분류 2번 고정원가, 배부 기준 판가, 금액 500만원, 계정 과목 통신비, 항목 분류 1번 조리원가, 추적 분류 2번 직접 부문 간접원가, 행태 분류 1번 변동원가, 배부 기준 판가, 금액 50만원, 계정 과목 가스수도료, 항목 분류 1번 조리원가, 추적 분류 2번 직접 부문 간접원가, 행태 분류 1번 변동원가, 배부 기준 판가, 금액 30만원, 계정 과목 감가 상각비, 항목 분류 1번 조리원가, 추적 분류 2번 직접 부문 간접원가, 행태 분류 2번 고정원가, 배부 기준 판가, 금액 400만원, 계정 과목 급여, 항목 분류 2번 일반 관리비, 추적 분류 1번 직접원가, 행태 분류 2번 고정원가, 금액 250만원, 품목 코드 301번, 품목 선택 체험권과, 계정 과목 복리후생비, 항목 분류 2번 일반 관리비, 추적 분류 2번 직접 부문 간접원가, 행태 분류 2번 고정원가, 배부 기준 판가, 금액 300만원, 계정 과목 소모품비, 항목 분류 2번 일반 관리비, 추적 분류 3번 보조 부문 간접원가, 행태 분류 2번 고정원가, 배부 기준 판가, 금액 100만원, 보조 부문 사무국을 선택합니다. 계정 과목 이자 비용, 항목 분류 3번 영업의 비용, 추적 분류 3번 간접원가, 행태 분류 2번 고정원가, 배부 기준 판가, 금액 150만원. 모든 원가 자료 입력이 끝나면 차트 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에 원가 금액 크기별로 원통형 그래프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작업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연도 및 월에 대한 자료들을 품목별 배부 기준 및 원가 계산에 반영이 되며 엑셀에서 불러온 배부 기준은 삭제가 되오니 엑셀 불러오기를 다시 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 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예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품목별 배부 기준 및 원가 계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 창이 나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원가 대상이 되는 품목별 배부 기준을 입력하기 위하여 원가 입력 탭에 배부 기준 입력을 선택합니다. 연도 및 월별 품목별 배부 기준 입력창이 나오면 연도와 월을 입력한 후 품목 코드를 선택한 다음 배부 기준이 되는 수량, 단위당 판가, 종업원수,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등을 입력합니다. 차트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의 배부 기준에 따른 그래프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품목별 직접 재료비는 자동으로 불러온 것을 확인하여 볼 수 있으며
품목별 배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연도 2022 월 10일 품목 코드 101번 품목 선택 김치찌개 수량 150 단위당 판가 9,000원 연도 2022 월 10일 품목 코드 102번 품목 선택 제육볶음 수량 120 단위당 판가 12,000원 연도 2022 월 10일 품목 코드 201번 품목 선택 101호 백실 수량 20 단위당 판가 5만원 연도 2022 월 10일 품목 코드 202번 품목 선택 102호 백실 수량 30 단위당 판가 5만원 연도 2022 월 10일 품목 코드 301번 품목 선택 체험관광 수량 100 단위당 판가 15만원 입력이 끝난 후 작업 종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배부 기준 입력이 끝난 후 원가 입력 탭에서 배부 기준 검색을 선택합니다. 입력한 연도와 월을 입력하고 입력한 품목 코드와 품목명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작업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연도 및 월에 대한 자료들을 품목별 원가 계산에 반영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 창이 나오며 예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품목별 원가 계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 창이 나오게 되며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품목별 손익분기점 분석을 자동으로 해주게 됩니다. 품목별 손익분기점 분석을 하기 위하여 원가관리 탭에서 BEP를 선택합니다. 이때 노트북으로 보시게 되면 차트의 모습이 데스크탑과 다른 모양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노트북의 해상도를 낮추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며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품목별 손익분기점 및 매트릭스 진단 폼이 열리게 되며 캠스 프로에서 OLE 서버 또는 액티브 X 컨트롤과 통신하는 동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손익분기점 분석 자료를 불러오기 전이기 때문에 나오는 메시지로 무조건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손익분기점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품목별 손익분기점 기간 검색대와 상자 창이 나오게 되며 입력한 연도 및 월 검색을 한 후 품목 코드를 검색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해당 기간에 대한 품목별 손익분기점 계산 내역을 불러오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 창이 나오게 되며 예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우측 상단에 있는 해당 기간 반영 버튼을 클릭합니다. 품목별 BEP 분석을 불러오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진행률 바가 나오며 100%까지 진행이 되면 품목별 손익분기점 분석창이 열리게 됩니다. 손실이 나오는 경우 분홍색 바탕에 붉은 숫자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적자 품목을 이익을 내는 품목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을 얻기 위하여 손익분기점 시뮬레이션 버튼을 클릭합니다. 손익분기점 진단 시뮬레이션 창이 열리면 해당 기간에 대한 품목별 손익분기점 진단 자료들을 불러오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 창이 나오며 예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전체 품목에 대한 손익분기점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적자가 나는 김치찌개 메뉴의 수량을 150에서 300으로 늘려보겠습니다. 하지만 변동원가율은 처음에 변동원가율인 63.2%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여 볼 수 있는데 이유는 변동원가는 공급 수량이 늘어나도 항상 일정한 비율로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변동원가율은 변동원가 나누기 납품가액입니다. 즉, 납품가액에서 변동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변동원가 안내 버튼을 클릭하면 변동원가의 개념 대화 상자창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김치찌개의 단위당 판가를 9,000원에서 14,000원으로 인상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총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흑자를 내기 위해서는 김치찌개를 300그릇 이상을 공급하면서 공급 단가를 14,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품목별 손익분기점 진단 및 매트릭스 진단 반영 버튼 키를 클릭합니다.
해당 김치찌개 품목이 변동비 과당으로 인한 공원이익 1개 도달형과 고정비 과다로 인한 영업이익 1개 도달형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김치찌개의 손익분기점이 개선된 것을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품목들도 방금 전과 같은 품목으로 수량 및 단위당 판가 조정을 통해 적자를 흑자로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분기점 시뮬레이션 버튼키를 클릭합니다. 모든 품목의 수정이 끝나면 품목별 손익분기점 진단 및 매트릭스 진단 반영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량 및 단위당 판가 등을 조정하여 총이익이 흑자가 되도록 조정합니다. 해당 기간에 대한 품목별 손익분기점 진단 및 매트릭스 진단에 반영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 창이 나오면 예 버튼을 클릭합니다. 진단 내용 일괄 표시를 클릭한 다음 첫 번째 탭을 선택한 후 엔터키를 눌러 마지막 탭까지 이동하게 되면 진단 내용이 시뮬레이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업데이트됩니다. 각각 품목명을 클릭함으로 진단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손익분기점 및 매트릭스 진단 보고서를 출력하기 위하여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출력 선택 대화상 좌창에서 제품별 손익분기점 및 매트릭스 진단 보고서 보기를 선택하면 화면에서 품목별로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면 품목별로 넘겨볼 수 있습니다. 화면 보기가 모두 끝나면 우측 상단에 있는 X 버튼을 클릭하므로 해당 화면이 닫혀지게 됩니다. 품목별 손익분기점 진단 내용과 매트릭스 진단 내용들만 별도로 보기 위해서 제품별 손익분기점 및 매트릭스 진단 명세서 보기를 선택합니다. 품목별 손익분기점 진단 및 매트릭스 진단 명세서 화면 보기가 나옵니다. 품목별 원가명세서를 보기 위해서 원가관리 탭에서 원가명세서를 선택합니다. 노트북으로 보시게 되면 차트의 모습이 데스크탑과 다른 모양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노트북의 해상도를 낮추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 창이 나오게 되며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품목별 총괄 원가 명세서 창이 나오면 연도 검색과 월 검색을 한 후 품목 코드 검색을 하면 해당 품목에 대한 원가 명세서가 나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출력 선택대와 상자 창이 나오며 제품별 총괄 제조 원가 명세서 보기를 선택합니다.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별 총괄 원가 명세서 화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품목별 손익계산서를 보기 위하여 원가관리 탭에서 손익계산서를 선택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품목별 총괄 손익계산서 창이 나오면 연도 검색과 월 검색을 한 후 품목 코드 검색을 하면 해당 품목에 대한 손익계산서가 나옵니다. 손익계산서 데이터는 손익분기점 시뮬레이션을 하기 전의 데이터입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출력 선택대와 상자 창이 나오며 제품별 총괄 손익계산서 보기를 선택합니다.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별 총괄 손익계산서 화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을기업 캠스 프로그램 매뉴얼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